안녕하십니까. 주식 추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자, 새해 들어서서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상한가 그리고 추가적인 10%의 급등, 그리고 SK 하이닉스 1월 3일 날 폭등, 그리고 나서 1월 6일 오늘입니다. 시원한 9%대의 추가적인 초강세의 흐름. 자, 이러한 흐름이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국내 증시의 추이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대단한 기준이 되겠죠. 자, 반도체 종목군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눌림목 받았지만은 탄력을 받아야 될 현대차, 그리고 네이버까지, 이런 종목군들의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져 있다면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론은 시젠 같은 종목에서의 변동성 확장,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의 변동성 확장,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에서의 변동성 확장, 그리고 신성 델타 테크에서의 변동성 확장, 모두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으로 오롯이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50분 동안요, 시장의 주력주는 무엇인지, 그리고 종목 검색기에서는 어떤 종목이 떠서 시젠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상한가의 그 어마어마한 수익까지 잡아주는지 교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50분 끝까지 시청하셔서요, 당장 7일 날 폭발적인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분들이 많은 부분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근데 생각이 깊으면 안 돼요. 생각이 깊으면 안 되고 짧게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결과론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 나온다고 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선동되지 마시고, 세상에 하이닉스가 오늘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시가총액 2위입니다. 시가총액 2위 종목이 하루에 9%씩의 폭등이 나온다. 그것도 1월 3일 이후에 1월 6일 이틀 연속 7%, 9%의 폭등이 나온다.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펀드멘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거 혼내줄 거야. 제가 잘못해놓은 거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얼마예요? 19만 9,800원으로 끝났죠. 20만 원 목전에서 끝났잖아요. 상승률은 24.88, 요게 맞을 겁니다. 12월 3일 이후에 한 달 됐어요. 한 달 만에 누구나가 다 손가락질을 하던, 그 손가락 그냥 꽉 깨물어 주고 싶다니까, 그 손가락질을 하던 천하의 SK 하이닉스가 이틀 연속의 슈팅으로 20만 원에 육박하면서 마감됐단 말이에요. 1월 3일 기준으로
설정된 범위예요. PER 5.15배가. 1월 6일 날 추가적으로 10%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5.7 수준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세상에서 가장 저평가인 종목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인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PBR이 2.37배에서 2.5배 정도 넘어가겠죠. 2.6배? 불편할 수 있죠. 아니요. 성장주의 기준에서 불편한 거 없습니다. 지금 영업이익 다시 한번 보시죠. 23조 4천억이에요. 23년도에 7조 7천억 적자에서 23조 4천억이면서 사상 최대치 실적을 계속해서 넘겨주는, 그러니까 피크아웃이 아니라 정점이 아니라 고금리 시대에 계속해서 성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23년 10월 말입니다. 23년 10월 말에 윤정두가 KBS 공영방송 KBS 방송을 나가서 교육 교재를 가지고 나가서 설명해 드렸던 자료입니다. 보시면 20조가 사상 최대치거든요. 근데 올해 이게 사상 최대치까지 넘긴 거고 8조 예상치였어요. 올해 작년이죠. 24년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8조였습니다. 언제? 23년 10월 말에. 23년 10월 말에 하이닉스 주가는 11만 원, 12만 원 했을 때입니다. 2차 전지 곤두박질 칠 때 윤정두는 2차 전지 지금이라도 전량 매도. 7월 26일 날 전량 차익 실현 이 자리에서 다 설정해 드렸는데 못하신 분들은 10월 말에라도 전량 매도, 11월 초에 공매도 금지, 그리고 슈팅 나왔을 때 전량 매도, 그리고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때는 아직 삼성전자를 안 볼 때죠. 그때 11만 원, 12만 원에서 얼마? 25만 원까지였어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왜요? 8조 예상한 영업이익이 얼마? 23조까지 더 확장이 됐죠. 8조 예상했을 때 11만 원, 12만 원인데 그 예상치보다 200% 더 올라왔단 말이야. 200% 더 올라왔으면 사실 35만 원 넘겨도 이상할 게 없어요. 응? 그런데 그냥 절반만 보자라고 해도 25만 원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해 7월, 8월에 25만 원 수준까지 딱 올라왔어요.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쌍끌이, 특히 외국인 위주에서의 아주 공격적인 매수. 그렇게 되면서 슈팅이 나온 아주 정상적인. 그런데 꺾였죠. 그 꺾인 이유 좀 이따 봅시다. 진짜 펀더멘탈적인 문제인가? 전혀. 지금 PER이 요 지점, 또 PBR이 여기까지 형성돼 있을 때에도 들여다보고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더 긍정적인 실적이 나올 것으로 설정을 하고요. 근데 지금 이 자락에서 매수를 못한다? 에이, 그건 아니죠. 펀더멘탈 가지고 있죠.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 돼요. 기술적으로 놓고 볼 때 기본적인 분석은 저평가인 거 누구나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주가가 밀리니까 손가락질하고 야 정점에 달했어, 뭐 안 돼, 반도체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어쩌고 저쩌고, 뭐 우리나라랑 미국하고 전쟁하자는 거야? 우리나라 반도체 안 쓰고 뭐 미국 내에서 다 해결하겠다고 말도 안 돼, 뚱딴지 같은 소리지. 그런 모든 것이 심리라고 그랬잖아요. 호재, 악재 요인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이건 다 심리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수급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인데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의 기준, 쌍끌이가 아니어도 돼요. 그리고 거래대금의 기준. 근데 지난 7월 고점 찍고 8월부터 해서는 이 순매수가 오히려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그 비중이나 내용들은 좀 이따 또 보여드릴 거예요. 순매도. 그렇게 되면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말도 안 되는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최근 내에 순매수로 다시 돌아선 거죠. 12월부터 다시 검색해 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래가 700만 주 이상 800만 주 터져줘요. 그러면서 9%대 슈팅이에요. 이거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슈팅입니다. 그냥 단기적으로 반짝 뜨고 뭐 미끄러지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23년
1월 2일부터 23년 1월 2일부터 우리나라의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쌍끌이 순매수 2위는 금액 기준으로 2위는 하이닉스입니다. 사실상 현대차, 하이닉스, 기아 그리고 삼성전자가 외국인 순매수 1위였죠. 근데 정확히 7월, 8월부터 곤두박질 쳤잖아요. 5% 이상 매도를 해버렸어요. 그게 삼성전자의 문제 때문에 매도를 했을까요? 발 같지도 않은 소리지. 다행스럽게도 삼성전자는 지금 관망 밋밋한 기조라고 한다면 하이닉스의 기준에서는 10월 달부터 해서 정확히 따지면 9월 20일부터 해서 1%대 이상의 1.6% 수준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주가가 반등 탄력이 나온 겁니다. 지금 외국인들 지분율이 54.8%예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는요 50%고. 굉장히 많이 빠진 거예요. 삼성전자는. 그 기본적인 수급이 뒷받침돼 있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게 저평가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어느 곳에 성장주 특히 IT 그리고 세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업체 이런 업체가 PER이 4배, 5배, 9배 이게 말이 됩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내용들 다 아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11월 언제? 22년 11월이에요. 챗 GPT. 응? 챗 GPT를 통해서 나 무료로 전면 오픈할 거야. 개방할 거야. 오픈 AI의 지분을 누가 갖고 있어요? MS가 갖고 있죠. MS가 갖고 있습니다. 22년부터 그렇게 되면서 AI에 집중하겠다, AI 집중한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서버의 수요가 어마어마해지는데 그 전에는 엔비디아가 뭐였어요? CPU 이건 뭐였어요? 2020년도 그때 기준에서 2015년, 16년, 17년만 넘어갈 때 그때 기준에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의 기준에서 고사양 CPU가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GPU라고 표현을 하죠. 이 GPU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챗 GPT, AI 관련된 클라우드 사업 부분의 확장 이 수요가 상상을 초월하게 수요가 형성이 됩니다. MS, 애플도 마찬가지고 알파벳, 아마존, 메타 플랫폼 너나 할 거 없이 그렇게 되면서 챗 GPT의 서버 수요의 확산, 엔비디아의 GPU 독점력 그리고 그 GPU에 들어가는 HBM에 대해서 하이닉스의 거의 뭐 독점 상태에서의 기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온 거예요. 엔비디아 이외에 AMD나 인텔도 진입을 하려고 꾸준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엔비디아를 흔들어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브로드컴에서 조금씩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 GPU 생산 과정에 라인이 정해져 있죠. 엔비디아가 설계를 하고 TSMC가 전체 조립을 합니다. 조립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쉽게. 그리고 하이닉스가 반도체를 대는 거죠. HBM. 이 HBM이라는 거는 반도체를 그냥 우리 예전에 배웠잖아요. 남자분들은 직렬로 건전지 직렬로 옮기는 거 더 세게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요것을 갖다가 올리는 지금 뭐 16단까지 올리겠다 뭐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올리는 기술 그것을 TC본드라고 표현을 하고 그게 한미반도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우위, 기술력으로도 우위 그리고 하나정밀기계가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려고 한다. 뭐 이런 내용들. 어찌됐든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데 수요는 뭐 꾸준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MS는 뭐 오픈 AI가 자회사잖아요. 계속 확장하는 거죠. 거기에 뭐 애플, 알파벳, 아마존, 메타 플랫폼, 테슬라까지도, 또 우리나라의 네이버, 카카오까지도 전부. 이런 내용으로 슈팅이 나오는 게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이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결코 점유율이 제한적이지 않다. 엔비디아만 GPU를 쓰는 게 아니니까. HBM을 엔비디아만 쓰는 게 아니니까. 예? 결론적으로 잘 보시면 요 기준이에요. 잘 보시면 요 한 칸이 지금 가려져 버렸는데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에 국내 증시가 디커플링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22년부터 이격이 발생됐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21년도 고점 3,300포인트를 넘기고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했을 때 4,000포인트 수준까지 슈팅이 나오는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만 22년부터 현재까지 증시가 못 갔어요. 오르긴 올랐어요. 그런데 저점은 높여갔지만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는 3,300은커녕 2,900까지 겨우 올랐다가 곤두박질 친 거죠. 그것에 대해서 정정불안이다라고는 표현을 드렸는데 그것을 일반인들이 잘, 또 시청자분들께서 잘, 또 방송 나오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몰라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정책적인 불확실성으로 연동된다. 그러면 금융시장이 휘청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이번에 계엄 사태 나고 탄핵 사태 나니까 와닿죠. 아, 우리나라에 대한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겠구나. 그 우려감. 그것이 계엄에 관련해서 최근에 나왔던 내용들의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7월, 8월부터 준비가 됐다라는 확인된 부분은 없습니다만 그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죠. 어찌됐든 정확히 6개월을 디커플링. 이때는 이격이 발생된 거였고 글로벌 시장의 강세 대비 우리나라 좀들이 아니라 많이 못 간 거죠.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요, 정확히. 그리고 지난 7월, 8월 고점 찍고 6개월을 우리나라만 곤두박질 쳤습니다. 6개월을. 우리나라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이야, 삼성전자에 하루에 1,600만 주를 삼성전자에 매도를 하는 외국계들이 그렇다면 미리 알고 있었던 거야? 이런 의구심, 합리적인 의구심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펀드멘탈 외적인 요인이란 말이에요.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결론은 지금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의 기준을 놓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우디 아람코 빼고는 전부 빅테크죠. 응? 결론은 고금리 시기에 빅테크의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빅테크 중에서도 이렇게 엔비디아 이게 처음으로 1조 달러 넘길 때거든요. 처음으로. 그 엔비디아가 23년 5월 24일 날 실적 발표 주당 순이익 10센트 나오고 그리고 저 슈팅 이후에 단 한 번도 이 갭을 메꿔본 적이 없어요. 26% 갭 상승 나왔어요. 26% 1조 달러짜리가. 어? 그리고 나서 지속적인 슈팅에 중간중간 눌릴 때마다 윤정두가 지속적으로 23년 4분기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윗방향의 슈팅을 잡아들였죠. 왜요? 실적이 10센트에서 80센트로 8배 올라옵니다. 주가가 8배 올라오진 않았어요. 말씀드렸잖아요. 1조 달러에서 얼마? 3조 달러대 중반. 실적 8배 올라왔는데. 그럼 결론은 하이닉스도 지금 25만 원 하고 있어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엔비디아라든가 또 TSMC도 마찬가지죠. 엔비디아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돼 있는데 TSMC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계속 개선돼 있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의 기준. 하이닉스만 곤두박질 친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예? 그게 말이 됩니까? 하이닉스만 곤두박질. 아, 트럼프 영향.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쪽이 누구예요? TSMC. 그냥 표면적으로 얘기할 때 이야, TSMC가 독점하고 있고 나쁜 TSMC 뭐 이러잖아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야. 꼬리 위에 조금 있는 거 빼고는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예요.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디 있어요? 요 라인 대비해서 하이닉스 겨우 요 정도 올라왔다가 눌려버린 거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 거고.
결론적으로는 공포감 때문에 이 멀쩡한 시장에서 엔비디아 멀쩡하고 TSMC 멀쩡한데 하이닉스만 25만 원에서 18만 원, 16만 원, 14만 원까지. 아이고, 말이 됩니까? 25만 원에서 14만 원 내려온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극히 정상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지금. 잘 보시면 24년 1월 18일입니다. 1월. 24년 딱 1년 전에 13만 3,800원 검색계 뜹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계속 뜨죠. 그리고 나서 16만 원, 그리고 19만 원, 그리고 21만 원, 그리고 24만 원까지 계속 뜹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꺾여져 내려오면서의 차익 실현의 신호. 안타깝게 윤정두도 건방 떤다고 아유 주력주는 또 수급이 뒷받침돼 있으니까 과도하게 조정받는 거에 대해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를 고점에서부터 24만 원, 25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을 때 55% 비중에서 10%까지 줄였죠. 근데 아쉽게도 삼성전자 쪽으로 옮겨놨단 말이에요. 그나마도 차익 실현하고 점진적으로 옮겨놓은 거기 때문에 그나마 뭐 다행스럽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지금의 기준에서도 보시면 어떻게 기준을 잡아요? 단기적인 매도 신호가 나오면 뭐 차익 실현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니야. 12월 3일 기준에 하이닉스입니다. 16만 원부터 포착이 돼서 12월 3일 날 16만 원부터 포착이 돼서 올라가다가 살짝 눌림목 나오거든요. 주력주는 당일 변동성 매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성델타테크나 시젠처럼 당일의 변동성 매매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이닉스입니다. 16만 원. 12월 3일 날 진입하고 나서 변동률이 뭐 사실 얼마나 나오겠어요. 하이닉스 시가총액 2위가. 중기 추세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기준은 뭡니까? 12월 5일의 기준이에요. 12월 5일 기준에 또 17만 원. 16만 원에 또 17만 원에 또 검색기에 이렇게 땅 하고 터져 나와줘. 그러고 나서는요. 마찬가지입니다. 10일, 26일, 또 27일, 또 1월 3일까지. 1월 3일 날 18만 원에 떠요. 18만 원에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14시에 박수영재 TV에서 14시에 여러분들께 장중 실시간으로 종목 검색기 뜨는 종목 딱 잡아서 보여드리죠. 제가 깜빡하고 오늘 캡처 안 해왔는데 캡처해서 내일 보여드릴게요. 1월 3일 날 17만 6천 원에 포착되고 2.8%에 그리고 6.72, 18만 2,200원까지 갑니다. 이게 검색기에 이런 식으로 뜨는데 검색기에 뜨는데 그걸 그대로 캡처해서 14시 방송에서 전일 14시 방송에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하이닉스의 기준을 우선순위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기준은 1월 6일에도 똑같습니다. 1월 6일에도 18만 7,800원에 검색기에 포착이 됩니다. 18만 7,800원에 이게 얼마? 20만 원, 19만 9,800원, 20만 원에 끝나잖아요. 3.24에서 9.86. 요 상황에서 14시 방송에서 또 뭐라 그래요? 편입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단기 변동성 이외에도 추이 추세 매매 가능합니다. 시가총액 2위짜리에 9.8%,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상승률 7위, 거래대금 당연히 1위입니다. 거래대금 1위. 어마어마하죠. 이 거래대금 1위라는 게 이게 뭐 쉬운 게 아니잖아요. 7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터졌습니다. 들여다보시면 5종목이 떠 있는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신성델타테크, 한미반도체, 네이버입니다. 저 중에 신성델타테크의 변동성 매매 이외에는 전부 주력주로서의 설정 범위예요. 진입 이후에 6.39%의 슈팅.
검색기에 이렇게 떠주고 그리고 나서 이런 수익 범위의 기준. 어우, 귀 아파. 자, 제가 설명을 안 드렸다. 빨리 설명드리래. 선착순 30명입니다. 무료 신청되는데 이거 지울 거예요. 선착순 30명 딱 드리고 끝냅니다. 왜냐면 시가총액 2위 또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까지도 딱 떴잖아. 그것도 1월 3일, 1월 6일. 아이 그럼 끝난 거지. 시장 이제 뭐 불기둥인데. 지수 금방 돌립니다. 1, 4분기 이내에 3,000포인트 넘을 수 있어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시장 지수 20% 돌리는 거 굉장히 우습죠. 핸드폰 지금 핸드폰 꺼내셔서 QR코드 가져다 대세요. 핸드폰 꺼내셔서 카메라 모드로 딱 바꾸세요. 빨리. 시간 없어요. 카메라 모드로 바꾸셔서 갖다 대세요. QR코드에 여기 있는 QR코드에 하단에. 그렇게 하면 링크 하나 뜨죠. 거기서 신청을 하십시오. 종목 검색기 무료로 주세요라고. 응? 그렇게 되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7에서 10% 변동이 나오려면은 시가총액 2위짜리가 1,000억 거래대금 가지고 되겠어요? 아니죠. 이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 갈 때 얼마 터졌습니까? 1조 터졌습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 1조 터지려면 기준 거래량 얼마 잡아야 돼요? 500만 주에서 600만 주 수준이면 돼요. 1조가 채 안 되더라도 500만 주에서 600만 주. 최근 내에 뭐 2, 300만 주씩뿐이 안 터졌거든. 결론은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의 거래대금 최근에 1조 터지면서 상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나왔으니까 시가총액 2위짜리 1조가 터져야 변동성이 시초가 대비 7에서 10% 나올 수 있겠다. 최대폭을 얘기합니다. 결론은 700만 주라고 만약에 설정을 한다 했을 때 700만 주. 오늘 700만 주 터졌거든요. 700만 주 터진다라고 했을 때 9시 10분에 10%, 9시 반에 20%, 10시에 30%. 무슨 말이냐면 요 기준에 9시 10분에 70만 주 터지고 양봉. 140만 주 터지고 양봉. 그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는 거죠.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18만 5천 원, 6천 원, 7천 원의 매수의 기준이 잡힌 거예요. 이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 갈 때나 SK 하이닉스 9% 올릴 때나 똑같은 내용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기준으로 해서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매집에 대한 부분까지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실상 4.72% 매집한 거예요. 4.7이 얼마 안 돼 보이죠? 아닙니다. 외국인들 지분이 지금 54.8%예요. 대주주 지분까지 하면 85%가 넘어요. 근데 거기에 외국인 위주로 4.72가 들어왔다? 엄청나게 들어온 거죠. 그러나서 이 고점에서 40% 말도 안 되게 밀린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게 밀렸잖아요. 아니 무슨 내용이 뭐가 있어. 반도체 업황이 좋네 안 좋네. 그런 게 어딨어. 글로벌 시장하고 비교해야지. 우리나라 하이닉스만 밀린다고 하이닉스만 업황이 안 좋은 거야? 결론은 요때 3% 물량 던지고 40% 조정이. 달랑 3% 40%. 그리고 1.3% 들어오고 얼마 돌려요? 40%. 요 바닥에서 40%. 그리고 의미 없이 늘렸다가 다시금 슈팅, 다시금 수급이 들어옵니다. 요 기준에 상승잉태 확인형이 딱 떠져요. 상승잉태 확인형. 4대 천왕 캔들. 요 4대 천왕 별 3개짜리 캔들만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론은 4대 천왕 캔들 상승잉태 확인형, 상승잉태 확인형. 거래가 제한적이더라도 수급이 유입되는 흐름에 설정 범위가 잡힌다. 최근 내에 누적 수급이 1.72%. 이번에는 쌍끌이로 들어오고 있다. 얼마나 행복한 기준입니까? 오늘 선착순 30명께는요. 종목 검색기 마지막으로 무료로 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4대 천왕 캔들 주린이 필독서 윤정두가 집필한 10권의 도서 중에 주린이 필독서 한 권을 통째로 드립니다. 도서 한 권을. 그리고 1시간 30분짜리 동영상 교재까지 같이 드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불기둥 AI,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
무료로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은 이렇게 하이닉스에서 12만 4,700원에 12만 6천원에 이런 매수를 했을 때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하이닉스입니다. 12만 3,500원. 이 하이닉스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포트폴리오 보시면은 하이닉스가 얼마요? 30% 비중인가요? 11만 8천원. 이걸 유지할 수 있어야지. 예? 23년도에 그 어마어마한 수익 뭘로요? 2차 전지로. 그리고 한미반도체와 결론은요. 하이닉스로의 압축 얼마예요? 12만 2,976원. 12만 3천원에. 이게 수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때 비중 우리 얼마였어요? 55%까지 여러분들께 공식적으로 드렸죠.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입니다. 2차 전지 수익 다 냈고 전략 매도하고 하이닉스 80% 채우십시오. 시간 없으셔서 매매 못하실 것 같으면은 하이닉스 80%, 현대차 20%, 하이닉스 12만 9,500원에 그리고 현대차 17만 5천원에 지금까지 갖고 계시면 이게 수익률이 얼마예요? 상상을 초월하지. 거기에다 우리는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했으니까 55% 비중에서 계속 차익 실현한 거 아니에요. 39년 된 증권카드입니다.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실전투자대회 7회 우승이에요. 7회 7,681% 파생까지 해서 7번 우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권선물거래소 지금의 KRX에서 2005년도에 초청 강의를 의뢰한 거예요. 2005년도에. 검증 끝났다는 얘기죠. 모든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들어가고 대학 가서 강의하고 증권사 HTS 수식 윤정두가 알고리즘 다 잡아드리고 그랬더니 이제는 증권사에서 종목 검색기 만들자고 막 연락이 무지하게 왔어요. 우리나라에 수천 개의 종목 검색기가 있는데 잘 안 맞아요. 대표님이 좀 만들어주세요. 난 만들 줄 몰라요. 그 동영상 몇백 시간 교육한 거 그거 압축해 주세요. 혹은 도서 10권 찍은 거 그거 교재 다 알고리즘 몇 개만 뽑아주세요. 30가지 이상을 뽑아드리고 증권사 본사에서 금융공학도 분들이 금융공학 박사분들이 만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SK 하이닉스입니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언젠데? 24년 1월 18일 날 13만 원에 다운을 무료로 받으시면은 여러분들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은 현재가 나오죠. 여기는 불기둥 AI 그러면 막 레인보우 로보틱스 터져 나와 더블 공략 쭉 그러면은 신성 델타테크가 튀어나와 시장 주도주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막 튀어나와 장중 세력 쭉 그랬더니 오늘은 시젠이 터져 나와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결론은 핸드폰에 다운받고 검색기야 종목 조라하고 클릭만 하면은 하이닉스입니다. 13만 원. 하이닉스입니다. 16만 원. 하이닉스입니다. 19만 원. 하이닉스입니다. 21만 원. 하이닉스입니다. 24만 원. 이렇게 하이닉스 기준의 55% 비중에서 이 슈팅. 그러고 나서 차익 실현 비중 10%까지 줄여놓은 이후에 제 차 다시 12월 달에 16만 원입니다. 또 17만 원입니다. 또 17만 8천 원입니다. 또 18만 8천 원입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19만 9,800원에 마감됐습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죠. 시장에 대한 자신감 가지시고요. 내일장에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잘라왔는데 지난해 4분기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포트폴리오 설정해드렸던 부분 계좌 손익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채운 그 포트의 손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일 전부 보여드릴 겁니다. 소형주에서 힘겨워하지 마시고 이런 시장 주도주에서 제대로 된 수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요. 오늘 종목 검색에서 터져 나온 신성델타테크, 시젠 그리고 한미반도체 다시 한번 자세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닉스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오래 들여다봤어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삼성전자를 내일장 공략주로 설정을 잡습니다. 당연한 거죠. 현대차 당연한 겁니다. 네이버도 오늘 기분 좋은 슈팅 나오면서 4%, 이거래일 연속 4%. 땡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루 쉬어갔는데 거래만 유지된다면, 그리고 이러한 주력주를 챙겨놓고 보니 결론은 저도 지금 독감 걸려서 목소리 잘 안 나와요. 시장 같은 종목도 들여다볼 수 있다. 다만 기준 거래량 800만 주로 설정을 한다. 그건 꼭 염두에 두십시오. 전체적인 전략 부분에 여기는 제대로 돼 있죠. 역시 윤정도 맨 위 건 오늘 윤정도가 잘못 넣은 것 같은데 제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4.88%의 수익 범위, 이 기준을 잘 보셔야 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도 이 청산 부분에 청산일 잘못 넣어놨어요. 6일인데.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청산의 기준도 잡힐 수 있고 내일 기준에 그대로 유지하면서의 기준으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염두에 두시고, 자 1월 6일 날 기준에 뭐 시즌이라든가 신성 델타테크, 당연히 뭐 하이닉스, 삼성전기, 아모레퍼시픽, 한미반도체 다 시가총액 극대형주예요. 그죠? 다 극대형주입니다. 이 삼성전자나 KB금융이나 네이버나 시가총액 다 10위 안에 들어오는 시가총액 1위, 또 하이닉스 2위, 이런 쪽의 수익이 있으니까 시젠과 신성델타테크의 수익을 변동성 매매를 잡아내는 거예요. 빠르게 넘겨드릴 거예요. 1월 3일 기준에서 하이닉스가 17만 6천 원, 그게 20만 원 수준이니까 얼마야? 거의 14,000원 올라온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24,000원, 24,000원. 15% 정도 상상을 초월하게. 시가총액 2위가 이게 검색기라는 거야, 이게. 그리고 시젠, 신성델타테크, 그 밖에도 많죠 오늘.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상한가 이후에 누가 쳐다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러한 슈팅의 수익,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놓고 보시면은 12월 달에 11월부터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적인 이슈, 그래 방산주가 한번 조정을 받았고 수급이 꼬이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해요. 그리고 계엄 정국에서 정부 정책주들, 금융지주사하고 방산주가 무너졌죠. 근데 결론은 이 하나 시스템이 결국은 12월 달 최고점으로 마감을 합니다. 종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계엄 이후의 흐름에 방산이나 이런 부분이 연동을 안 받았어요. 시장 완벽하게 바닥이라는 거예요. 계엄 터지고 나서 어렵지 않으신가요? 외부 사람들이 물어볼 때 윤정도는 전혀 어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께 뭐라 그랬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저점을 깨질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엄 정국 이전에. 그러니까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던 거야. 그래서 주력주에서 이 엄청난 수익 잡아내고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에서 28만 원부터 진입이 돼서 28만 원에 진입이 돼서 30만 원대 초반 32만 원 막 이런 수준까지 슈팅. 시가총액 코스닥 1위가.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알테오젠의 이 흐름 이후에도 신성델타테크 이거 12월 초에 7만 500원이잖아요. 7만 500원이 12만 8천 원까지. 그리고 조정받고 차익 실현 이후에 다시 1월 6일 날 또 포착이 돼서 또 13% 슈팅. 그러니까 검색기에서 뭐 오늘 하루 튀어났네 그게 아니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거 얼마? 24일 날 14만 원에. 그러고 나서도 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 이 16만 3천 원? 8.9%까지 올라온 16만 3천 원? 이거 어떻게 됐어요? 뭘 어떻게 됩니까? 상한가 그리고 또 추가 폭등.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슈팅. 상한가 수준까지. 이러한 수익 범위들을 1월 3일에도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SK 하이닉스입니다 라고 돼 있죠. 18만 원 나와 있죠. 저기 오늘 20만 원. 이 수익 범위를 오롯이 다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어야 돼요. 전부 다.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에 1% 떠서 22%까지. 이거 뭐 엄청난 거 아닙니까? 탈퇴 신호까지 명확하게. 탈퇴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탈퇴 이후에는 다시금 내일장 공략 잡아보시면 되죠. 얼마나 대단해요. 1.8에서.
진입 이후에 20.04. 이런 훌륭한 흐름들이 검색기 하나만 갖고 계시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지금 아우 귀 아파. 30명 지금 다 찼다고. 아유, 방송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20명. 자, 찍으세요. 어떻게 찍으세요? 카메라 지금 빨리 꺼내세요. 카메라 꺼내셔서 카메라 모듈로, 카메라 핸드폰 꺼내세요. 핸드폰 꺼내서 카메라 카메라 이렇게 누르면 되는 사진 찍기 위한 카메라 누르셔서 하단에 QR 코드에 갖다 대시면 링크 생깁니다. 빠르게 신청하셔서 내일장에는 이런 시즌 놓쳐가지고 엉엉 울지 마시고. 검색계 얼마나 행복합니까? 시즌 거래량 1,500억만 터져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500억이면은 600만 주, 700만 주만 터져도 되는 거예요. 개장 초에 거래가 실려요, 안 실려요? 실리면서 슈팅 범위가 형성이 되고 막판에 그냥 빵. 결론적으로 이러한 시젠 같은 종목도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78,000원에 뜬 거 아니에요? 12월 11일 날 78,000원. 78,000원, 78,000원, 76,700원이네. 제가 78,000원인 줄 알았더니 76,700원. 이게 지금 오늘 10만 원. 한미 반도체가. 근데 우리는 하이닉스를 더 기준으로 잡는 거죠. 한미 반도체 76,700원에서 얼마입니까? 오늘 10만 원까지. 1월 3일에도 뜨고 오늘 또 뜨고 10만 400원까지. 7만 6천 원. 아마 그 이하에 떴을 거예요. 11일 날. 나머지 부분들도 다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젠, 신성델타테크,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까지. 야, 어마어마합니다. 이 흐름들을 전부 여러분들 걸로 내일 또 가져가셔야 돼요. 주력주 수익 잡아내시고 변동성 매매까지. 물 한 모금 마시고 하세요. 신성델타테크 전략 부분 빠르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얼마 없어요. 얼마 없습니다. 또 내일 돼서 나 검색기 주세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무료 신청하는 마지막 날. QR코드 찍으시고 검색기 신청하시고 하이닉스 같은 종목에서 대박 수익 내시고 아까 보신 시젠 1%에서 22%까지 그리고 한미반도체 7만 원대에서 10만 원까지 그리고 신성델타테크 이런 종목의 변동성도 가져가셔야죠. 펀더멘탈적으로 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기술적으로 들여다본다. 심리적인 면과 수급적인 면. 신성델타테크의 상한가는 24년도에 1분기에만 3번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흐름. 그리고 나서 8월 달에 또 상한가 또 들어가요. 24년도 1월에 24년도 1월 8일. 이때가 검색기 기준에서 5만 원대부터 얼마? 24만 원까지 갑니다. 5만 원, 6만 원, 7만 원, 8만 원, 계속 9만 원, 10만 원. 이게 24만 원까지 가는 거예요. 당연히 중간에 매도 신호가 나오죠. 매도 이후에 뭐 재진입 이렇게 나오지만은 저 부분에 차익 실현 범위 명확하게 이렇게 지저분하게 매도 신호가 나온다면 전량 차익 실현하고 또 보면 되잖아요. 이게 얼마예요? 18만 4,800원 찍고 조정받을 때입니다. 18만 4,800원. 그러고 나서 당일날 저 매도 신호 이후에 이런 폭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장중에 21%까지 올라왔던 거 18%에서 차익 실현 신호 나오고 매도 못하시면 마이너스 17%까지
넋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종이 80%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죠. 5만 원짜리 18만 원대까지 올라가니까 좋았죠. 차익 실현 매도 신호 안 지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기 무료로 다운받으시고 내일 당장부터 이런 어마어마한 종목 잡아내시더라도 결론은요. 매도 신호 나오면 명확하게 대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오래간만에 12월 달에 검색기에 다시 뜹니다. 12월 2일부터 뜨나요? 얼마에 뜬 거예요? 7만 500원부터 뜹니다. 딱 한 달 됐어요. 7만 500원부터 떠서 12만 원대까지. 응? 신성델타테크입니다. 11일 날. 신성델타테크입니다. 11만 원. 신성델타테크입니다. 7만 원, 8만 원, 9만 원, 10만 원. 다시 보실까요? 7만 원, 9만 원, 그리고 9만 9천 원, 10만 원. 이게 12만 원대까지 올라가죠. 탈퇴 신호 나오면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어려워? 응? 결론적으로 이런 신성델타테크 26일 또 27일 날 고점 찍고 매도 신호가 나옵니다. 명확하게. 탈퇴 신호가 명확하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냥 윤정도도 거짓말쟁이들처럼 뭐 냅뒀더니 더 가더라. 대박 나셨죠. 우리 지금 누적 수익률에 신성델타테크가 없잖아요. 왜? 26일, 27일 날 고점 찍고 26일 날 탈퇴 신호가 나왔는데 거기서 거짓말하고 다시 또 대박 나셨죠 이러면 안 되니까. 결론은요. 탈퇴 신호 26일 날 나온 이후에 12만 원대 탈퇴 신호가 나왔어요. 12만 원대. 12만 1,500원 써 있잖아요. 요 위에서 나온 거야. 그리고 나서 10만 7천 원에 1월 6일 날 명확하게 이렇게 무서운 소름 돋는 이런 종목 검색기 안 가져가실 거예요? 10만 7천 원 진입이라고 빨갛게 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넣어두시고 이게 핸드폰이라고 그랬잖아요. 시간 없습니다. 이제 1분 남았어요. 1분 동안에 지금 빨리 핸드폰으로 QR코드 좀 갖다 대세요. 카메라 빨리 만드셔가지고. 모르겠으면 빨리 옆에 있는 분한테 야 아들아 일로 와봐. 빨리 와봐. 이것 좀 해줘. 검색기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래. 무료래. 하이닉스 19만 3천 원, 19만 9,800원 찍었어요. 신성델타테크 오늘 하루에만 진입 이후에 9% 수익입니다. 그리고 나서 탈퇴 재진입 그거는 이제 개별 선호의 기준인 거죠. 제발 좀 이러한 신성델타테크에서의 월봉 보여드렸고 그리고 캔들의 기초적인 내용 보여드렸고 요 설정 범위를 다 잡아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변동성에 있어서는 차익 실현 범위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설정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기준은 이렇게 검색기에서 매수 신호 잡아내고 검색기에서 매도 신호 잡아내면 된다. 아시겠죠? 저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에 함께 하고요. 14시에 장중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